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오늘 이제 물 들어보기 시간입니다. 네, 물 들어보기, 물어보고, 들어보고입니다. 저는 최장원 작가이고요. 네. 자, 첫 번째 교시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어요. 1교시 퀴어는 무엇인가? 2교시 퀴어에게 나는 무엇인가? 약간 대화식이죠. 그럼 너는 뭐니? 나는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어떤 대화, 이게 사실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제목도 물어보고, 들어보고, 물 들어보기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저는 이제 참고서죠. 이 두 가지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LGBT 플러스 첫걸음. 요게 진짜 기초서적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요거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거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고 싶으시다,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성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절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응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하고 성소수자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말하면서 상대방인 성소수자한테 기분을 안 잡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좀 요령이나 방법들 조금 더 배워보면 좋겠죠. 그러기 위한 오늘 수업입니다. 자, 오늘의 약속 채팅이나 발언으로 함께 하실 때 성별, 성저체성, 성지향성에 대한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조심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종, 국적 관련 혐오 금지. 그리고 만약에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질문하고자 할 때 서로 존댓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로 발언하고 질문할 때 잘 들어주죠. 서로 말을 잘 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서로 너무 개인적인 질문하지 않는 걸로 해요. 정말 너무 개인적인 거. 약간 친해져야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안 하는 걸로. 자, 퀴어는 무엇일까요? 퀴어라는 단어, 성소수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퀴어라고 하기도 하고, LGBT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 조금씩 유래가 달라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만든 말이고, 이제 LGBT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거, 약자로 호명하는 건데, LGBT는 약간 순서가 있고, 거기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성소수자. LGBTQI, Q, 이렇게 쭉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LGBTQ 플러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퀴어는 성소수자들 본인들이 선언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퀴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퀴어가. 그런데 퀴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안 좋은 뜻이었는데 그 뒤틀린 약간 이상한 이런 뜻이었는데 성소수자들이 이제 영미권에서 야 우리 이상하다. 어떡할 건데 우리 퀴어임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인권운동 관련돼서 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가져다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조금씩 약간 맥락이 달라요. 교재 내에서도 성소수자, 퀴어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퀴어는 모든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커밍아웃을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윗집 사는 사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사촌 동생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퀴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 중에 우리 김대리님, 최 사원님, 아니면 우리 조기 축구회 하는 선수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우리 머리 해주시는 박 원장님이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중고차 판 그 직원도 성소수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커피 서빙해 준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소수자일 수가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나한테서 이제 48번 번호표 주시면서 주사 맞고 가신 그 환자분도 성소수자 있고요. 네, 커밍아웃을 모든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정도 너무 다르죠. 누구는 관계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아니면 쫓겨날까 봐, 아니면은 경력이 끊길까 봐. 그래서 그냥 커밍아웃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되, 사실 커밍아웃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커밍아웃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약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상정을 하잖아요. 성소수자가 아닌 걸로. 다 남자 좋아하는 여자인 것처럼, 약간 다 여자 좋아하는 남자인 것처럼, 다 이성애자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행동을 하고, 방송도 그렇게 나오고 뭐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아직 커밍아웃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적응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응당 내가 절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일이 없더라도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시를 들어주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은 커밍아웃 딱 했을 때 안 좋은 예시들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딱 했는데 안 좋은 반응들의 예시. 자, 성소수자 하면은 떠오르는 웃긴 밈이나 유행어를 얘기하는 것은 되게 사실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안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성소수자 당사자가 그걸 그냥 그냥 잘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이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커밍아웃 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말을 던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짤방화라고도 할 수 있죠. 짤방이라는 말이 되게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저기 말풍선 안에 제가 써놓은 저런 저딴 것처럼 성소수자는 어떤 컨텐츠나 댓글에서 서로 웃기려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나 유행어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저런 게 약간 성적 조롱이나 그런 걸로 웃기려던 태도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름 자기를 깨어있다고 말하는 양반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개인의 자유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뭐 나한테는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20대 남자들이 보통 그러는데, 개인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성소수자가 어떤 법적으로 법에 아예 안 들어있죠. 뭐 결혼이나 요런 뭐 보험이나 뭐 가족 혜택 가입 요런 멤버십 요런 거에서도 아예 성소수자 공동체나 성소수자 가족 요런 걸 아예 고려해 두지 않고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 그걸 그냥 개인의 자유라는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는 우리 시스템에 포착되든 말든 상관없고 내 앞에서만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즐겁게 해, 거기까지는 터치 안 할게, 요런 맥락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요 말도 사실 사람들은 젠더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기본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예. 길러야 돼 아주. 다음. 자, 너도 그래? 뭐 성소수자한테 대인 적이 있어서 점점점. 요것도 사실 많이 해요. 요거는 약간 사실 마음속으로도 별로 그냥 대충 안 좋아하는데, 그냥 싫다고 하면 약간 민망하니까 성소수자한테 대인 적이 있어서 점점점. 대충 이유를 하나 딱 찾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나쁠 수가 있죠. 성소수자가 뭐 성추행을 할 수도 있고 비성소수자한테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소수자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성추행하고 아니면 뭐 사기를 치던지, 아니면 뭐 돈 빌려놓고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요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더 많습니다. 따지면 그런 양반들이 더 많은데, 이성애자들이 싫다는 말은 안 그러거든요. 난 비성소수자한테 대인 적이 있어서 요러면서 비성소수자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지.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쁠 때 그게 성소수자라서 애가 이상한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성소수자라는 특성과 사람의 행실이 연관이 없고, 이것도 어쩌면 약간 경고성 발언이에요. 따지면은 커밍아웃을 내가 딱 했는데, 너도 그래? 내가 사실 옛날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좀 내가 성소수자인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 들어볼래? 요 뜻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별로인 반응이죠. 이것도 피해 주세요. 경위를 묻기. 요거는 보통 고연령층이나 그런 분들한테서 보통 많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비성소수자 부모가 성소수자 자녀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위를 묻기. 혹시 뭐 성소수자 같은 계기가 있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뭐 부모님이 없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부모님의 부재, 아니면 뭐 성추행의 기억, 요런 것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성소수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 보는데 커밍아웃을 했는데 갑자기 계기를 물어보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그거 자체도 이상해요. 그리고 보통은 계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계기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정체와 경험은 사람마다 매우 달라요. 실제로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얘기하기 어려운 정체와 경험을 가진 성소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까 말했듯이 계기가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냥.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제가 어느 여섯 살에 어느 날 그냥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걸 성소수자라고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커밍아웃 했을 때 물어보는 거는 별로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 요게 사실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요거 가스라이팅이에요. 방금 내가 딱 커밍아웃 했어. 근데 진짜 내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러면서 이제 너무 말하고 다니시는 막 현실이 막 점점점 너 근데 그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기절하신다. 요런 거. 요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요게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요거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기도 한데 요게 약간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요약하는 거죠. 커밍아웃을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성소수자인 자신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면은 차라리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만약에 너 어디서 커밍아웃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 누구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응, 나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걸 엘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엘라이라는 게 아군이란 뜻인데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요거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내용이에요. 요 페이지가. 어쨌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 안 될 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하면 안 될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앞에서 말한 안 좋은 예시들이 왜 하는 거냐면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알면은 안 그러겠죠. 알면 안 그러겠죠. 자, 왜냐면 모를 때 편견이 동원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은 그냥 성소수자들은 그러겠지. 어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성소수자가 됐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알면은 앞에 말한 안 좋은 예시들을 조금 덜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지 성소수자들을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더 많아요. 성소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름을 찾는 것은 많죠. 폴리아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찾아보고 이름을 지어보는 거는 이제껏 사람들을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비성소수자라고 생각하고 분류하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성소수자 관련 이름들이 있죠. 그게 자기가 자신에게 보통 붙이는 거거든요. 연구가 되고 무슨 새로운 동물종 발견해서 이름 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커뮤니티 내에서 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있어? 우리들은 뭘로 우리를 부를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름들, 비성소수자 말고 다른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이름들하고 이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떤 거기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어떤 성소수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고. 자, 이제 배울 단어들, 우리가 배울 단어들, 앞으로 언급될 단어들은 시대 혹은 맥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퀴어도 원래 안 좋은 뜻이었는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가져가서 쓰면서 이제 이름이 된 거죠. 자긍심이나 이런 운동적인 이름이. 그래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염두에 두실 거는 이름을 당장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게이는 뭔데, 헤테로섹슈얼은 뭐고, 호모섹슈얼은 뭔데, 뭐는 뭐, 막 이렇게 막 분석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단어가 왜 필요했는지, 왜 이런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만약에 뭐 나는 사실 그레이 섹슈얼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을 때, 아, 저 사람이 성소수자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듣고, 아, 그렇구나. 나 그 이름 잘 모르는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요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름의 구조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이제 성지향성에 대한 이름이에요. 성지향성 아래 또 두 갈래가 또 있는데, 성지향성이 내가 어떤 성별 혹은 어떤 젠더에 끌리는지에 대한 거예요. 끌림, 지향은 이제 이렇게 향하다라는 뜻이죠. 지향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제 성지향성 아래 또 두 개가 있는데, 연애 끌림이 있고 성적 끌림이 있어요. 성적 끌림이란 거는 이제 이 사람을 막 물고 빨고 핥고 막 뭐 땀 냄새를 맡고 아주 손을 잡고 막 다른 데도 잡고 이런 게 뭐뭐 섹슈얼로 끝나요. 그리고 연애 끌림이면은 이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과 30년 후에 미래를 그리고 싶다. 요건 진짜 예시예요. 요렇게까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아주 간소하게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로맨틱하다는 건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다.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격려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정서적인 거, 관계 관련된 거, 그런 게 뭐뭐 로맨틱으로 끝납니다. 예시를 보면은 헤테로섹슈얼이란 거죠. 이건 그냥 이성애자라는 뜻이에요. 이성애자가 헤테로섹슈얼이에요. 이분법적 젠더 구조, 그냥 사람을 남자 여자로 그냥 대충 나누는 걸 이분법적 젠더 구조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서 다른 성한테, 다른 젠더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거 헤테로섹슈얼이에요. 사방 천지에 널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되게 흔해요. 성지향성, 그래서 연애 끌림,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름이 있어요. 누구는 진짜 뭐 엄청나게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게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보시면은 그레이스슈얼, 호모 로맨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제드 로맨틱, 제드 섹슈얼은 이제 제드 섹슈얼로 말하자면 제로 이제 유성애자인 거죠. 유성애자. 에이 섹슈얼이 무성애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레이 섹슈얼, 그레이 로맨틱은 좀 약간 스펙트럼 같은 거예요. 좀 제드보다는 아닌데 A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약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A 로맨틱이면은 연애 끌림을 그렇게 뭐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고, 제드 로맨틱은 이제 끌림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거죠. 연애 끌림을, 제드 로맨틱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있죠.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예요. 성 지향성은 지향을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거고요. 성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거예요. 성 지향성, 성 정체성은. 그래도 연관이 분명히 있죠. 보시면 성 정체성에 대한 거는 보통 젠더가 포함돼요. 젠더라는 게 단어에 포함돼요. 시스젠더라는 거는 그냥 되게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할수록 사실 정확하지 않게 돼서 저희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초보자 이제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대충 비유를 해보자면, 시스젠더는 그냥 남성으로 태어나서 나를 남자로 느낀다 이런 거예요. 시스젠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는 게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는 트랜스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트랜스가. 그래서 젠더가 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젠더 퀴어라는 거는 이제 시스젠더가 아니면은 젠더 퀴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시스젠더나 트랜스젠더가 아니면은 보통 본인의 젠더가 사회 이분법적 젠더 개념에서 벗어난 게 이분법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 때 보통 젠더 퀴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젠더가 없거나 뭐 젠더가 세 개거나 요러면 보통 젠더 퀴어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이제 이분법적 젠더 안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죠. 예. 보통 지칭할 때는 연구자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느끼는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름이 또 있어요. 아까 성 지향성하고 되게 비슷하죠. A도 아까 A 로맨틱에 붙었죠. A라는 말은 없거나 거부할 때 쓰여요, 보통. 에이젠더라고 하면은 젠더가 없거나 자신의 젠더 개념을 거부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논 바이너리, 바이너리라는 게 경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 바이너리도 젠더 퀴어예요. 젠더 퀴어가 사실 되게 넓은 말이에요. 논바이너리도 젠더퀴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논바이너리는 남성, 여성 젠더가 아니거나 두 젠더가 혼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분법 밖에 존재하거나 그 바깥에서 이제 정체하는 거예요. 남자 젠더, 여자 젠더 말고 또 젠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젠더라는 거는 내가 나를 느끼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걸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로 이제 혐오 세력이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뭐 냉장고 젠더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비율로 혐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요걸로 고생하시는 운동가 분들이 많아요. 요 단어로 시비를 걸어와서. 그래서 그렇지만 젠더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이기 때문에 젠더 표현인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를 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니까? 나는 옷을 이렇게 입을 거야. 나는 뭐니까? 나는 뭐 머리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겁니다. 외모나 행동 방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남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머리 스타일, 차림새, 몸매, 걸음걸이, 자세, 말투, 뭐 명칭, 그리고 한국어에는 없는데 이제 대명사 she, he, 제, 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다른 언어에서는 중요하죠. 나를 그렇게 불러줘 하는 거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세요. 요 젠더 표현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제 법조인 판사가 보통 이 사람이 얼마나 여성이었는데 남성 젠더로 트랜스젠더로 하시겠다. 근데 이제 성별 정정을 해야 되면은 이제 판사가 보기에 충분하게 남성적인 젠더 표현을 하고 가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아요. 사실 트랜스젠더여도 성 표현이 그렇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성인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하는 트랜스젠더인데 나는 그렇게 대단히 남자처럼 입고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요 젠더 표현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성벽을 정정을 할 때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뭐 입지도 않고 하는데 굳이 정정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더 꾸미어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논의가 많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젠더 표현 성별 정정하는 것도 판사가 뭐길래 머리카락 이상이면 충분히 여성 젠더일까요? 어깨 밑으로 내려야죠 여성 젠더일까요? 이런 거를 판사 한 명이 판단한다니까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요 젠더 표현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성별이란 거는 신체적 성 혹은 그렇게 판단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이아딕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남성이나 혹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전형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신체를 지닌 사람들이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몸이 어떻게 생겼냐, 난소가 있냐, 자궁이 있냐, 음경이 있냐, 음핵이 있냐,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딕은 그냥 정랑이 있고 고환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남자로 생각한다. 그런 몸이다. 그러면 그냥 다이아딕 남성인 거죠, 그냥. 그리고 인터섹스라는 단어는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전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신체들을 지닌 이들을 지칭하는 범죄예요. 인터섹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조금은 한번 체크하고 가봅시다, 우리. 이름의 구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봤죠. 보시면 이제 관계의 형태, 요것도 어떤 퀴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의 형태, 기존은 사회에서 통용되던 연애, 성적인 관계들과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사귀는 거. 요거는 그냥 모노감이라고 하죠. 요거는 그냥 1대1 연애를 그냥 모노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식 단어인데 유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모노감이 1대1 독점적인 관계. 그리고 아주 얘기가 많은 단어인데 폴리아모리라는 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연애, 성적 관계를 맺는 걸 폴리아모리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관계된 이들 모두의 동의하에입니다. 만약에 요거를 안 하면 그냥 그건 바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바람 피는 거. 근데 또 이제 바람 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폴리아모리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그냥 단어만 훔쳐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이상으로 단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계속 생기고 변하고 뭐 아까 퀴어의 의미가 변했던 것처럼 의미가 또 변할 수도 있고요. 젠더 플루이드, 뉴트로이스, 뉴로젠더, 아브로 로맨틱, 그레이 젠더, 안드로진 아주 다양하고 지금도 생겨나고 뭐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렇지만 이 단어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외우고 요런 게 아니라 요 이름이 왜 필요했나? 그리고 만약에 내 앞에 내가 모르는 단어로 자기의 정체성, 지향성,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단어가 당신은 왜 필요했나요? 내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냐? 만약에 몰랐다면. 이름이 왜 필요했을까, 저 사람이?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의 구조를 알아본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비성소수자들이 을에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들을 성소수자들은 필요로 할 수 있다. 설명이 그들에게는, 그리고 저도 성소수자니까 그들이라는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필요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설명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남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내가 들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요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의는.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는 약간 실습 같은 건데 요 젠더 유니콘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젠더 유니콘. 젠더 유니콘이 뭐냐면은 이제 이거 0점이고요. 여기가 0점, 여기가 뭐 100점일 수 있고 2000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 정체성을 우리가 나는 0점부터 뭐 남성,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 정체성을 내가 0점부터 몇 점까지 또 얼마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여성 100%로 생각한다. 나는 뭐 나를 남성 20%, 여성 50%라고 생각한다. 뭐 나는 여성, 남성 또 다른 다 0%다. 그럼 아까 말했죠? 요거는 에이젠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점수가 다 낮게 나오건 다 0점이면은 그런 식으로 요 그래프를 내가 표시하고 채워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성적으로 끌리는지, 연애로는 어떻게 끌리는지 이렇게 자기 점수를 매겨보면서 자기를 설명할 단어를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정성별이라는 단어가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정성별이 무슨 단어냐면은 이건 트랜스젠더분, 젠더 퀴어분들이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의사가 나한테 무슨 성별을 줬나란 뜻이에요. 요거는 트랜스젠더나 젠더 퀴어가 아닌 분들이 쓰면 좀 무례해요. 왜냐면 이게 인권 운동을 위해서 젠더 퀴어 분들이 주장할 때 말하는 단어니까 젠더 퀴어나 트랜스젠더 아닌 사람들이 요 지정성별이라는 단어를 막 쓰고 다니면은 사실 남의 단어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그냥 의사 선생님이 주민등록이 뭐 나는 뭐였어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젠더 유니콘 이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퀴어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었죠. 그럼 이게 이제 비퀴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퀴어 뭐 LGBTQ 성소수자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성소수자에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그럼 이제 커밍아웃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이제 커밍아웃이란 단어를 무슨 아웃, 머밍아웃 이렇게 많이 웃긴 단어처럼 쓰기도 하는데 커밍아웃이라는 뜻을 맨 처음
처음 나온 건 이제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coming out of the closet. 근데 커밍 아웃을 했다가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뭐 노인분들이 요양원 들어가실 때 그 요양원이 만약에 성소수자를 뭐 안 받거나 그런 경우인데 내가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살더라도 그런 경우에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취직할 때도요. 취직할 때도 커밍아웃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처럼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벽장이 이제 숨어 있다라는 거고, 커밍아웃을 했다가 다시 여건이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단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자기의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을 드러내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겠죠. 커밍아웃의 필요성에 대한 거죠. 커밍아웃은 근데 굳이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것도 사실 적대적인 말이에요. 커밍아웃을 왜 해? 성소수자들끼리만, 니들끼리만 뭐 너 연애할 때만, 너 뭐 데이트할 때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커밍아웃은 이제 커밍아웃을 안 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커밍아웃이란 게.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어떤 아까 우리가 배운 이름들 있잖아요. 나는 뭐야 하고 나를 설명하는 그 과정들, 그런 목소리를 만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실제로 세상을 변화하게 해요. 물론 개개인이 뭐 그냥 이제 답답해서 나 힘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죠. 충분히 당연히. 근데 그 개인적인 결정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요. 그건 이제 그냥 뭐 연애할 때, 뭐 데이트할 때, 섹스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부동산, 장례식장,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요. 커밍아웃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생활동반자나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런 거 할 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랑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저의 로맨틱한 관계 안에서 평생을 함께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뭐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커밍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선언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이 사실 쉬워질수록 좋은 거죠. 예. 대단한 뭔가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아직 한국에서는 많은데, 사실 커밍아웃이 부담이 적어지고 커밍아웃을 한 다음에 삶이 크게 변화가 없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나한테 커밍아웃을 딱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뭐 SNS 같은 경우에서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 여러 가지가 예시를 들면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딱 커밍아웃을 했는데, 진짜? 그래? 근데 떡볶이는 뭐 먹을 거야? 우리 뭘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 제 자료에 써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요런 예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진중하고 사력 있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상황 따라 다릅니다. 상황 따라. 예, 상황 따라 달라요, 되게. 좀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아예 못 들은 척하거나 정말로 곧바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게 못 들은 척하거나, 그리고 지금 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했을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 주제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정말 뭐 못 들은 척하거나, 아까 말했던 그 떡볶이 뭐 먹을래?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안 좋겠죠. 예. 지금 당사자가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떤 표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얘는 평소에 어땠는데 얘가 커밍아웃을 할 때 요렇게 말했어. 요런 식으로 말했어. 요런 걸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커밍아웃을 했을 때 자기의 관계를 다 걸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이 사람과 연이 끊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한테 해도 돼. 이렇게 열린 태도가 나에게는 있다.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황 보면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땠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이고 이런 거 고려하면서 커밍아웃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도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내가 뭐 아우팅 위협을 받았어. 내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때문에 요러면서 그리고 나는 사실 뭔데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해. 요러면서 커밍아웃을 나한테 또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급하게 조언해주기보다는 성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면은 상황을 내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내 능력 이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지해야 돼요. 요 사람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생기는 상황이에요. 2024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선에서 안 되는 거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시켜 주는 게 나아요. 사실. 그럴 때는 뭐 인권단체나 뭐 이런 부분을 차라리 소개시켜 주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어떤 단체나 심리상담에 전화를 할 때 옆에 있어줘도 돼요. 그 정도면 돼요, 사실. 굉장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방이 조언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뭐 이 사람이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너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걸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리고 그대로 그냥 계속 쩔쩔매고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안 해? 이러면은 또 그것도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주고 얘기만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당신의 잘못을 언급하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 세계에는 성소수자가 전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뭐 잘못된 농담을 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했었어.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너 왜 말 그렇게 해? 나 사실 성소수자야. 그래서 너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되게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나한테 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 뒷부분은 사실 좋은 사람 되기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되기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나 미안해. 내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말했나 봐. 너가 기분이 나빴겠다. 기분이 나빴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너가 기분이 나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 커밍아웃이라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도 얘기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몰랐어.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이거를 또 너한테 상처를 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싶지 않아. 혹시 내가 요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너가 알고 있다면 내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니?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커밍아웃을 한 그 사람이 정말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천불이 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알았어 이러고 혼자 찾아봐야 돼. 그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거든요. 화난 사람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하거나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면은 그래 알았어 이러고 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이제 스스로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제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요 부분을 많이 상상하세요. 요거를 만약에 내 게이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냐? 고백한 거죠 뭐. 그리고 그냥 정중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라서 너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응,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걸 평소에 근데 생각하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뭐 사실 웃긴 얘기 한다면서
근데 너 게이한테 고백당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짤방도 많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그걸 왜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중요한 게 만약에 그 순간에 정중하게 나는 거절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는 너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은 너가 곤란해질 게 분명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아주진 않았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비밀을 꼭 지킬게. 요거까지 얘기하면 정말 100점입니다. 정말로. 사실 커밍아웃 사방팔방에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고백까지 했다. 그건 정말 큰 거거든요. 정말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부담을 많이 지고 있어요. 아우팅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데 요거까지 얘기해줬다. 난 이 얘기를 너와 나의 얘기로만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보장이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당장 말하기 어렵다면은 시간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얘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얘기할게 내가 복잡하다 마음이 이러고 그냥 지나면은 6개월일지 뭐 일주일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할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성소수자 당사자는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나는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안 어색해졌으면 좋겠어. 너는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이니까.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이니까. 우리 이후에도 잘 지내자.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100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으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실은 성소수자를 대할 때 대단히 뭘 어려운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커밍아웃이 아니게 됐는데 상대방의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연히 저 사람의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성소수자성이라고 할게요. 성소수자성. 우연히 다른 사람의 성소수자성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근데 나만 알고 당사자는 내가 눈치챘는지 몰라. 그러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때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평생 커밍아웃은 안 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비밀을 지켜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아우팅인 거니까요. 아우팅은 상대방의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성소수자성을 사방팔방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한국 여권에서는 이 아우팅이란 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어떤 성소수자 당사자가 누군가에게 아우팅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의 성소수자성을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장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누군가가 아우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에게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그거 아우팅이고 아우팅은 되게 나쁜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변에 영향을 줘요. 뭐냐면은 뭐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라도 저건 나쁜 거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트리는 걸 막아준다든지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면 사실 좋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바로 제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우팅을 당한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거나 요런 데가 있는데 너 힘들지? 여기 한번 하면 도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럴 수도 있죠. 그거는 요거랑 연계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한번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죠. 그리고 요것도 도움이 돼요. LI라는 걸 아까 초반부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LI가 뭐냐면은 특정 성소수자 소수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LI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아군이란 뜻입니다. 그냥 아군. 그래서 사실 성소수자 LI 말고도 그냥 다른 LI도 많아요. 그냥 노동운동 LI라고 하면은 내가 특정 장애인 인권운동 LI라고 하면은 내가 비장애인이지만 그 권리를 옹호하고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그냥 LI라고 합니다. LI는 아군이란 뜻이에요, 그냥. 근데 요 내용 안에서는 성소수자 LI를 칭하는 거겠지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커밍아웃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직접 누군가의 커밍아웃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에 그냥 LI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하고 다니면은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은 사람들, 커밍아웃하지 않은 성소수자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내가 정말 쉽게 말해서 뭐 성소수자의 마크나 표식이 달린 배지라도 가방에 달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뭐 절대로 커밍아웃 안 할 거라는 결심을 한 성소수자더라도 저기 내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겁먹게 되겠죠. 평소에. 성소수자들은 항상 이제 커밍아웃 하지 않을 결심을 한 성소수자들은 항상 약간 겁에 질려 있고 항상 약간 걱정을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LI를 조금이라도 티내고 다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정서에 도움이 되죠, 분명히. 그래서 LI라는 걸 티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방법들은 아까 말했듯이 뭐 배지나 굿즈나 이런 거를 달고 다니거나 뭐 배경화면이라도 뭐 이쁜 거 하나 달고 다닌다던가 뭐 티셔츠 이런 거 하고 다닌다던가 팔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고 다닌다던가 그러면은 뭐 아니면은 뭐 관련된 게시물 뭐 성소수자 관련하는 날이 있으면은 뭐 올라와요. 뭐 인권단체나 인권단체 계정이나 뭐 뉴스에서도 뭐 어디서 퀴어 문화 축제를 한다 이런 기사 있으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공유를 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티가 나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런 거 있죠. 농담으로도 막 야 너 게이 아니냐? 요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성소수자 혐오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러지 말라고 딱 제지를 하면 좋죠. 굉장히. 그것도 충분히 엘라입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긴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사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탑니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LI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하기. 너 그거 성소수자 혐오야. 그러지 않는 게 맞아. 요 한마디라도 하는 게 굉장히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도움되는 단체 기관, 요런 예시가 있고요. 이거 뭐 캡처를 하시거나, 하시면 좋죠. 행성인이라는 곳도 있고 여기 이제 인권단체여서 인권 활동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곳이고요. 다다름은 상담사 모임이에요. 이게 기관은 아니고요. 모임이라서 여기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뭐 피해를 당했는데요. 뭐 요러면서 관련된 상담사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사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분들 지원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 게이 인권 운동 단체고요. 그리고 조각보라는 곳을 이제 여기는 연구하는 곳이에요. 조각보 연구 뭐 학회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고 인권단체라기보다는 조각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를 둔 부모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곳에서 부스하고 하시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소수자 부모가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가 그냥 가서 같이 얘기 들어도 돼요. 여기는 모임 이렇게 있으면은 가서 그냥 들어도 신청하고 가는 거예요. 자, 노스웨스트호라는 곳은 이제 요거는 이제 리스트 정리한 곳이거든요. 정신과나 이제 상담센터 같은 곳, 그런 곳을 이제 딱 리스트로 정리하는 곳이에요.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정보 찾아볼 수 있고, 아이샵은 에이즈 관련된 거 검사해주고 상담해주는 곳이에요. 그 색다른 의원, 무지개 의원은 트랜스젠더 분들 보통 병원 가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동 성심병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는 이제 민원 넣고 진정 넣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일의 약속. 나는 비성소수자인데 나는 만약에 아니면 성소수자여도 상관없죠.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커밍아웃을 했어 나에게 아니면은 누군가 나한테 성소수자 관련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적어보는 빈칸이에요. 이런 거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용을 적어보는 빈칸입니다. 퀴어에게 나는 뭘까요? 퀴어는 누구일까? 우리가 맨 처음에 빈칸으로 딱 적는 게 있었죠. 페이지가. 그럼 퀴어에게 나는 뭘까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요것도 우리가 한번 써보죠.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는 내용은 끝입니다. 내용은 끝이에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마치겠습니다.